안녕하세요, 스카치자입니다. 포핸드 테이크백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켓 엣지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고, 라켓면을 덮어서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 펜스를 보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경기 중 상황마다 테이크백 방법은 휙휙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라켓면을 빼는 방법에 따라 스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더 강한 파워와 빠른 스피드를 위해 무작정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갑자기 포핸드가 더 좋아지거나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 기본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하죠. 사실 테이크백 방법에 따라 헤드 스피드가 올라갈 수도 있고 스트로크 컨트롤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각 방법마다 가진 장단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밸런스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먼 길을 두고 돌며 포핸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라켓면에 따라 정확히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포핸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알아둔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레깅의 원리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포핸드 스윙 찾으시길 바랍니다. 테이크백 방법에 앞서 포핸드에서 손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포핸드 임팩트에서는 손목이 완전히 젖혀 있어야 안정된 임팩트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손목이 정확한 위치에서 라켓을 지지해주면 스윙 컨택 시 다른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고 스윙을 안정시킬 수 있죠. 손가락을 다 펼친 상태에서 라켓을 밀어보아도 손목이 안정된 상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목이 이미 다 꺾인 상태라 더 이상 젖혀지지 않고 라켓을 단단히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손목은 여러분의 임팩트가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주고 공을 컨트롤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팩트를 할 때 공을 앞에서 잡아칠 수 있는 거리감이 생기고 타이밍을 잡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의 테이크백을 하더라도 임팩트 구간에서는 항상 손목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이유로 컨택 포인트에서 손목을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먼저 컨택이 늦을 때 손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을 조금 늦게 치거나 너무 옆에서 치면 손목이 완전히 젖혀지지 않는데요. 그 상태로 공의 압력이 들어오면 다른 근육들을 사용하여 견뎌야 하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그립을 꽉 쥐게 됩니다. 그럼 손목으로 스윙을 끌고 나오려 하는 불완전한 스윙이 나오죠. 두 번째는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테이크백에서부터 그립을 꽉 쥐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손목이 굳은 상태로 라켓을 끌고 나오면서 스윙 탄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임팩트 순간 억지로 손목을 꺾으면서 불안정감을 느끼죠.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쉽게 안정적인 손목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레깅의 원리를 이해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핸드에서 레깅은 라켓 헤드가 스윙 중에 몸체보다 늦게 따라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스윙 동작 중에 라켓 헤드가 속도를 축적하여 공을 칠 때 발생하죠. 그래서 헤드 스피드를 더 빨리 가속화시킬 수 있고 축적한 에너지를 한 번에 터뜨리며 더욱 강력한 스트로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립을 꽉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젖혀 놓는다면 레깅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럼 스윙 탄성이 줄어들어 오히려 레깅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스윙을 하면 레깅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포핸드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립을 굉장히 느슨하게 잡은 상태에서 팔을 뒤로 뺐다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네트를 쳐봅니다. 그럼 손목이 뒤로 젖혀졌다가 강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임팩트 순간 손목은 안정된 위치에 도달합니다. 테이크백을 할 때 손목에 힘을 빼고 있으면 라켓 헤드의 무게로 모멘텀이 뒷방향으로 쏠리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집니다. 그리고 포워드 스윙에서 라켓이 앞으로 치고 나갈 때 관성으로 라켓이 뒤늦게 따라 나오는 레깅이 발생하죠. 이것이 레깅이 발생하는 원리의 전부입니다. 테이크백에서 의도적으로 손목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뺀 채로 스윙을 가속화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이죠. 버트캡이 앞으로 나오도록 손목을 꺾어 스윙을 하면 레깅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손목을 아예 쓰지 않아야 여러분이 라켓 무게를 느낄 수 있고 라켓이 움직이는 대로 빠르게 휘두르기만 하면 모두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테이크백에서 손목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그저 라켓 무게로 관성이 생기는 걸 느끼고 네트에 부딪힐 때 임팩트 타격 파워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손목에 힘을 빼고 라켓에 움직일 때 손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임팩트를 할 때 손목이 안정된 위치로 가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적된 스피드와 파워가 한 번에 터지면서 레깅 효과를 제대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손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레깅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테이크백 방법을 알아보죠. 테이크백 방법마다 레깅의 정도와 라켓 헤드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동호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인 이스턴이나 세미 웨스턴으로 테이크백을 하면 라켓면이 엣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켓면이 떨어지는 위치에서 손목은 살짝 접힌 상태로 떨어집니다. 테이크백에서부터 이미 손목은 안정된 상태이죠. 손목이 안정화된 상태로 포워드 스윙을 하면 임팩트 순간까지 거의 동일한 자세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순간에 라켓면이 정렬되어 제대로 된 임팩트면을 만들고 거의 지면과 수직으로 서게 되죠. 이 방식으로 스윙을 하면 공을 어디서 치든 손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타이밍을 맞추기 쉽고 컨트롤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손목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의 가동 범위가 적어 유닛이 회전할 때만 레깅이 살짝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스윙 스피드를 올리기 어렵고 그만큼 스트로크 파워도 적당히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의 테이크백은 컨트롤이 중요한 베이스 라인에서의 랠리나 수비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죠. 라켓면을 덮어서 뺄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페더러나 디미트로프 선수처럼 이스턴을 잡고도 라켓면을 덮는 테이크백을 하면 손목이 안정된 상태로 세팅되어 있지 않고 스윙이 앞으로 나가면서 임팩트 바로 직전에 안정된 위치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임팩트면을 제대로 만들 수 없고 손목이 불안정한 상태로 스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탑스핀이나 슬라이스 빠른 공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고 스윙 일관성을 찾는 것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반면 헤드 스피드는 훨씬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라켓면을 덮어서 내리면 손목이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절의 가동 범위를 훨씬 크게 사용할 수 있고 스윙 가속에서 레깅이 크게 발생하며 그만큼 스트로크 파워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죠. 웨스트 그립의 포핸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아포나 카차노프 그리고 프리츠와 같이 라켓면을 덮어서 뺄 때는 손목이 유연하게 사용되고 레깅이 훨씬 많이 발생하면서 한 번의 스윙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의 스윙 스피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빠른 공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며 공격을 하거나 마무리 포인트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라켓 드롭마다 임팩트 순간을 자세히 한번 비교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라켓 엣지로 테이크백을 할 때는 임팩트 순간 손목이 이미 안정된 위치에 도달해 있고 테이크백의 위치와 임팩트 위치에서 손목이 거의 같은 각도를 유지합니다. 반면 페더러의 포핸드에서는 손목이 안정된 위치에 있지 않고 라켓이 임팩트를 할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임팩트 순간까지 두 포핸드를 관찰하면 라켓을 열어서 뺄 때는 손목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라켓면의 각도도 변하지 않는 반면 페더러의 손목과 라켓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페더러의 스윙을 카피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 방법을 따라하기에는 무척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프로가 하는 무수한 연습과 고강도 훈련을 통해야만 제대로 된 타이밍으로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약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진단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테이크백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스윙을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스윙 스피드도 줄어들고 컨트롤도 잃을 수 있으니 테이크백을 간결하게 하고 가장 정직한 스윙을 통해 안정성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일 수 있습니다.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진 뒤에 스피드를 조금씩 올려가는 방법으로 연습하신다면 여러분의 포핸드 레벨은 무조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포핸드 파워를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레깅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셨습니다. 레깅은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라 손목만 느슨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이죠. 너무 선수처럼 따라서 스윙하려 하기보다는 이번에 알려드린 원리를 여러분의 스윙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포핸드 임팩트가 안정되고 파워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과 같이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누구나 테니스 재미있게 스카치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